그 외에 위스키를 마시다가 보면 꼭 주변에서 야, 나 위스키 좀 추천해줘. 나 양주 뭐 마시면 좋을까? 이런 말 듣게 되잖아요. 이게 거의 뭐 저희 같은 이제 위스키 마시는 사람들의 숙명 같은 뭐 그런 건데, 저는 또 이렇게 또 영상까지 또 찍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아니 이런 영상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추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충분히 됐을 때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몇 개월 걸렸습니다. 사실은 술 소개하는 거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거를 제가 소개를 했을 때 어떻게 제가 그거를 잘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셔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 바따가 추천하는 입문용 위스키 3가지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볼게요. 네, 요 3가지입니다. 우선은 추천을 드리는 거에 첫 번째는 글렌 그란트, 더 글렌 그란트 아보랄리스라는 친구고요. 요거는 오늘 뚜따는 아니고 좀 마시던 건데 이걸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고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지난 설날 때부터 고민이 많았던 거라, 설날 때 원래 잔 세트로 나온 녀석인데, 얘는 발렌타인에서 나온 글렌버기 12년 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입문자 분들한테 매번 많이 추천을 하고 있던 글렌피딕 15년, 이렇게 3가지로 오늘 소개 영상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친구들 많이 보셨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얘는 뭐지? 발렌타인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얘는 뭔지 몰라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우선 글렌 그란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아이드 로시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증류소입니다. 거의 기본적으로는 버번 캐스크 위주의 이제 좀 화사하면서 좀 밝은 그런 과일류와 그런 류의 위스키를 내는 친구들인데, 이 글렌 그란트 아보랄리스의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저렴한 라인업이긴 해요. 근데 이제 버번 캐스크만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쉐리 위스키까지 섞어가지고 블렌딩을 해놓은 친구입니다. 가격대는 제가 구매했던 5만원 정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데일리샷 가격 한번 첨부를 해놓을게요. 두 번째로는 발렌타인 싱글몰트, 이번에 로고가 좀 바뀌었는데, 싱글몰트 글렌버기 12년입니다.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는데, 아시죠? 저희 저번에 7한 발렌타인이 있는데, 그거의 키몰트라고 해가지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런 몰트 위스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아마 처음 마셔본 게 한 5년 정도쯤이었나? 홍콩에서 돌아온 데 면세점에서 처음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사서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중간중간 사이에 계속 여러 번을 마셔봤지만 역시 입문한 분들한테는 좋겠다. 얘도 기본은 버번캐, 근데 정확하게는 안 써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버번캐, 쉐리가 섞여 있는지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렌피딕인데, 글렌피딕은 여기 보시면 사슴이 그려져 있죠. 사슴 위스키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글렌피딕 15년의 경우에는 다른 위스키들과는 다른, 글렌피딕에서도 15년, 이제 정규 배치에서는 15년만 유일하게 솔레라 배시라고 하는 되게 큰 통에다가 위스키를 버번 캐스크 숙성 위스키,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 2가지를 섞어서 같이 믹싱을 해서 퀄리티 유지를 해가지고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따져 있긴 하지만 일단 마셔봐야죠. 이게 진부한 연출이긴 해도 영상 찍을 때 편집할 때 이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우선 아보랄리스, 이건 땄으니까
따자마자 꽃내음이나 과일 냄새 같은 게 되게 많이 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발렌타인 12년. 오, 소리 좋아. 마지막으로 글렌피딕 15년. 오, 얘는 묵직하네. 자, 이렇게 따라봤습니다. 저는 색깔로 보면 얘가 좀 연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보랄리스가 아무래도 가장 저가형 위스키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색깔이 연한 것도 있고, 이 친구는 보시면 연도 표기가 없죠. 이거를 논 에이지 스테이트라고 해서 나스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나스면 이제 연도 표기가 없다라는 뜻인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긴 힘들고요. 되게 그 상업적 전략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실 블루라벨도 나스는 나스예요. 다음으로 글렌버기는 12년짜리로 준비를 했고, 글렌피딕은 15년만. 그 솔레라벳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야, 입문한다는데 왜 쉐리 위스키는 추천을 안 하냐? 쉐리 위스키 당연히 좋죠. 추천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이게 술쟁이들의 생각이긴 한데, 물론 뭐 어떠한 자극으로 사람이 입문을 하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쉐리 위스키로 입문을 시작하게 추천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로 오늘은 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쉐리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파이시한 게 있어요. 아무리가 달고 막 그런 건자도 건포도 이런 거가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의 그런 향까지 아직 맡지 못하실 만한 소주를 마시던 그런 분들이 과연 거기서 그런 단맛을 찾았다고 해서 이게 갖고 있는 그 스파이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16도, 맥주였으면 5도 이런 거 드시던 분들이 이제 막 40도짜리를 맞춰보시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안 그래도 소주보다 도수가 3배나 높은데 거기에 들어있는 스파이스, 이거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가 지금 다 버번티잖아요. 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쉐리랑 섞었던가, 얘가 쉐리가 들었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이던가, 아니면은 쉐리가 어쨌든 조금 들어있습니다 하는 친구들로 일단은 추천을 하게 됐고요. 우선은 마셔볼게요. 아보랄리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있는 사과 과육 같은 그런 쪽의 향이 좀 있고요. 약간의 저속성 위스키에서 나오는 요거트 같은 풍미가 살짝 있습니다.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주는 향으로 먹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향을 드셔보세요. 향을 드셔봐야지 됩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소주랑은 달라요. 물론 여기서도 알코올만 느껴지신다고 하실 거예요, 처음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알코올 향 말고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요거트 같은 풍미, 빨리 입으로 넣고 싶은 그런 맛이 나. 두 번째로 글렌버기 12년. 와, 무슨 좀 처음에는 파스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면 민트 같은 느낌인 거죠. 아직 오늘 오픈이다 보니까 좀 덜 풀려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색깔은 훨씬 좋으니까 좋네요. 이것도 되게 약하게 되어 있는 바닐라 이런 것 쪽의 풍미가 매우 강합니다. 사과로 커스타드 크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약간 버터리하면서 약간 그런 버터 기름진 것 같은 느낌 나면서 사과 냄새,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고소한 바닐라, 달달한 그런 게 좀 있는 친구였고요. 그다음에 피딕 15. 얘는 바로 과일입니다. 바로 과일인데 사과랑 포도의 사이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약간 그 보리차 고소한 냄새. 어떻게 따지면 그게 몰트겠죠? 몰트 위스키들이니까.
일단 도수는 셋 다 40도짜리고요. 솔직히 뭐 40도짜리를 입문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이거 되게 좋아해서 자주 먹는다고. 아무리 막 수십만 원짜리 위스키 마시는 사람도 맨날 마시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자주 이런 걸 마신다고 하면은 편하게 마실 거, 아무 뭐 가격적인 그런 것도 부담 없이 이거 한 잔 마시고 차로 간다? 좋죠. 향으로는 세야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되게 가볍고 좀 묵직하고 많이 묵직한, 연도 따라가는 것 같죠? 가격도 좀 따라갑니다. 확실히 오픈하자마자보다 좀 풀려있는 아보랄리스가 좀 더 향은 잘 올라와 준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얘는 더 고급 위스키들에서 나오는 좀 복잡한 레이어를 가진 맛, 향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초보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부드러운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태로 놔두고 조금 이따가 와볼게요.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볼게요. 자, 한 10분 정도 지나고 왔어요. 왜냐면 또 아시다시피 위스키가 오픈하고 바로 다 마시는 술이 아니라 좀 두면서 수다 떨면서 마시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와서 향을 좀 맡아볼게요. 얘는 확실히 조금 더 유산치 쪽, 약간 새코롬하면서 그런 쪽 과일류 얘는 많이 올라왔고요. 그 바닐라 크림빵 같은 거 있죠? 되게 고소한 빵 냄새, 거기에 약간의 사과 파이 같이 구워져 있는 파이, 구워져 있는 사과. 빨리 마시고 싶게 달달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글렌피딕. 얘는 더 과일, 더 많은 과일. 보라색으로 좀 색깔이 느낌이 바뀌었다. 약간 사과에서 포도까지 같이 어우르는 그런 쪽에서 느낌이 계속 있긴 한데, 어쩌면 향 자체는 이 친구가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처음 초보분들은 이거를 한 지금 30ml 따라놨나? 15ml? 30ml? 뭐 그 정도 되게 좀 따라놨어요. 소주잔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한 번에 제발 톡 털어넣지 마시고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나눠서 드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딱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회사 회식을 갔는데 술을 좀 많이 먹었어. 오늘 술이 안 받아. 근데 옆에 있는 이제 부장님이 술을 따라준 거예요. 그래서 야, 마시는 신용이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딱 입만 적시고 내려놔요. 그럴 때 소주가 쓰죠. 근데 얘는 안 쓰네요. 맛있네요. 인상적으로 보리내음도 되게 많이 있고, 저는 여기서 식혜 같은 그런 곡물류 냄새가 정말 강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뒤쪽으로 바닐라 향 같은 뭔가 달콤하면서 고소한 그런 향들이 입에 계속 피니쉬로 남고요. 다음으로 글렌버기. 도수가 같은 친구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무거운 술이구나 딱 느껴집니다. 입안에 있을 때 향이라든가 공간의 밀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훨씬 세요. 근데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라고 하는 그런 층도 좀 입안에서 생기는 느낌이고, 달달함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달아요. 달고 끝에 살짝, 조금 더 끝쪽에 얘에서는 잘 없던 그 오크 나무 특유의 그런 단맛, 그런 거가 확실히 좀 올라와 줍니다. 확실히 이 친구는 조금 향에서는 가벼운 과일, 맛에서는 좀 고소한 보리차, 곡물차 이런 느낌이었으면, 얘는 되게 맛있는 사과 커스터드 크림 빵 같은 그런 향이었다가 딱 입에 들어가니까 위스키는 위스키인데요. 저 과일 향 나는 위스키예요. 딱 이러는 속삭이는 그런 류의 풍미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렌피딕 15년. 되게 비슷하게 제가 추천을 잡았지만 역시 되게 발랄한 맛이 납니다. 상콤하면서 달콤하면서 새코롬하면서 그런 류의 팔레트, 그리고 다른 것보다 피니쉬가 너무 길고 좋아요. 뒤쪽으로 계속 입안에서 후 할 때 뿜어나는 알코올을 빼고 나서 입안에서 굴리고 있는 그런 단내가 마치 뭐 과일 같은 걸 먹고서 입에 남는 그런 향이 남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좋고, 조금 더 있어 보니까 뒤쪽으로 나무향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래요.
정말 부담 없는 친구. 뒤쪽으로 살짝 아주 약하게 꿀 마시는 느낌도 있어요. 꿀물 먹는. 진짜 전형적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버번 캐스크 맛. 어떻게 따지면 네, 발렌타인의 그 맛이 확실히 있네요. 피딕은 얘는 그냥 사과 주스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마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아마 처음 이제 소주를 드시다 위스키를 처음 드신 분들한테는 쟤 뭐 떠드는 거 뭐 바닐라니 카라멜이니 사과니 이런 나는 모르고 양주 맛이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자동차 운전을 한 번만에 잘 하지는 못하잖아요. 많이 가고 많이 여기저기 롬미러, 사이드미러 신경 쓰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지듯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를 뇌는 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코올이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알코올 냄새밖에 안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알코올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뒤에 알코올이 무슨 향을 녹이고 있어서 내 입에다 무슨 그 자기가 녹여놓은 걸 전해줬냐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위스키를 즐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소주보다 3배의 도수가 높지만 이 친구들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가볍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글렌그란트 아모랄리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요리랑 페어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되게 보편적으로 이게 위스키의 기본 틀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보시려면 글렌버기 12년 사람들이 말하는 위스키 먹고 달달해서 맛있네 라는 걸 이해하시기에는 글렌피딕 15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진짜 고민해가지고 고른 입문용 위스키 3병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뭐 혹시 주변에 위스키 입문하고 싶은데 위스키 뭐 마시면 좋을까 하는 분들한테 이 영상 그대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생각을 해서 주시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추천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기준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술을 마실 사람이다. 같이 앞으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하게 우리가 되게 지속적으로 이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는데 나는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위스키를 못 먹어서 내가 소주 자리에 가야 되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는 소주밖에 안 먹는데 위스키 먹는다고 하면은 가기에 부담될 수 있고 위스키를 추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내가 평상시 마시던 위스키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걸 추천하시기보다는 조금 입문자 입장에서 좀 알코올이 이미 3배나 올라가는 소주보다 3배나 올라가는 그런 40도 이상의 위스키들을 추천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우리가 봤을 때 밍밍한 거를 추천해 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입문하기는 편하다 라는 점에서 조금 한번 그런 생각을 전 하게 됐고요. 물론 강한 걸로 땅 때려 놔야지 입문하기 좋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저는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 방식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입문용 위스키가 뭔지 있으시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같이 참조를 하고요. 또 아니면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리플 달아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는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약간 영상들이 좀 슬럼프해요. 근데 하던 대로 해야죠. 좀 더 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